네,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보겠는데 이런 결정이 나온 이유는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뭔가요? 요약하면요, 구속 사유가 소멸을 했다는 겁니다. 네. 우선 구속 취소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취소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윤 대통령의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영장의 구속 기간이 지나갔다는 것이어서요, 구속 사유가 사후에 소멸했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는 게 결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의 구속기간이 지났는데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석방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구속영장에 있는 구속기간은요,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 그 피의자를 수사하기 위한 구속, 그러니까 신병을 잡아두는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피의자가 체포 적부심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못하겠죠. 이 기간만큼은 수사기간,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이 구속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을 해서 윤 대통령 측은 이건 잘못됐다. 서류가 실제로 법원에 가 있는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걸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동안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는 결정이고요. 법원은 신체의 자유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 등에 비춰서 구속 관련 규정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식에서 배경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동안 구속기간은 날 단위로 계산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다 날 단위로 계산해 왔고 법원에 그 체포 적부심 서류 이런 게 가 있는 동안은 그 네. 날만큼 하루 이틀이 연장돼 왔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간을 계산할 수도 있고 네. 또 시간별로 구속 기간을 늘리는 것도 역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어쨌든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한 겁니다. 과거의 그 사례에 비춰보면은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날 단위로 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 그러니까 구속기간이 지나서 구속이 취소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또 지금까지 이런 쟁점이 논란이 된 적이 없었고 네.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처음으로 이게 구속 해석론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네. 앞으로 대법원까지 유지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하죠? 네, 법원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건 네. 사실 법원 자체가 명시한 것이 아니고 네. 윤 대통령 측이 이런 주장을 했다.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컨대 공수처에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혹은 이 구속기간을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근거 없이 나눠 썼다거나 아니면 신병 인치 절차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부 판단을 법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관련 법령에 이를 판단할 근거, 그러니까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고 네. 또 이 구속 위법 여부를 판단할 대법원의 판례도 없다.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네.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은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석방하는 것이 맞다라고 네.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런 논란을 계속 두고 형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요. 나중에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되거나 아니면 향후에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럼 결국 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 수사 절차 과정의 의문을 일단 구속을 취소해서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고인의 아주 명확하지 못할 때는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 원칙입니다. 네. 이 때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네.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해석된 것 같습니다. 복잡하군요. 그럼 이제 그 관심사는 역시 윤 대통령이 석방되느냐 뭐 여기에 있을 텐데 이 어떻게 절차가 돼 있죠? 네. 역시 전례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검찰이 이 석방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냐, 네. 마냐에 대해서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우선 우리 법상 우리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즉시 항고를 하면은 석방 절차가 중단이 되고요. 네. 그런데 즉시 항고 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네. 풀어 말하면 윤 대통령은
검찰의 즉시 항고 기간 7일 동안 구치소에 머물러야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에 구속 취소 결정이 있으면 구속영장 효력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즉시 석방되는 게 맞다는 주장도 역시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러면 즉시 항고라는 용어가 있긴 하지만 7일 이내에 결정을 하면 되는 거네요. 우선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낼 수 있는 기간이 7일이고요. 예. 뭐 오늘 내든지 아니면 일주일 후에 내든지 상관은 없는 것이죠. 다만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네. 어쨌든 검찰도 낼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 이 피의자는 7일 동안 구치소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를 하면은 일단 뭐 거기 심리가 되는 동안도 거기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머물러야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즉시 항고를 일주일 이내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서울구치소나 한남동 관저 앞이나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석방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좀 더 법조계에선 많은 해석이기 때문에 네. 이 좀 즉시 항고를 하면은 뭐 네. 심리하는 동안은 어쨌든 네. 구치소에 있어야 된다. 이런 해석이 좀 많은 편입니다. 역시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검찰이 그 말씀하신 즉시 항고를 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시 항고를 하면은 말 그대로 석방 결정의 집행이 중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항고 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은 계속 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즉시 항고 기간 그리고 즉시 항고를 심리하는 기간 동안 구치소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네. 만약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 이러면은 네. 당연히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네. 바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예.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 석방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석방지휘를 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형집행법상 권한이 있는 자의 석방 명령이라고 해서 네. 이 5시간 안에 네. 이 석방을 하게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만약에 석방 일시가 그 예. 명령서에 적혀 있다면 그 시간에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즉시 항고, 그러니까 석방 지휘를 하는 그 지휘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 거죠? 검사한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즉시 항고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다고 해요. 근거는 뭘까요? 가장 큰 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네. 유사 사안이죠. 그러니까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유사 사안인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검사가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고 그래서 구속이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예. 이에 법원이 위헌 법률 제청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당시 현재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이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의나 불복이 있다고 해서 뭐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고요. 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결정 그리고 1993년에는 보석 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권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있었는데 예. 이런 위헌 결정 유사 사안에서 검사의 즉시 항고가 위헌 결정을 내린 선례를 고려하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가 위헌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 애초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네. 그냥 석방을 해라. 이런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럼 만약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석방이 됩니다. 말 그대로 구속 취소 결정이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결정문이 검사에게 송달이 되고 즉시 항고를 포기했으니까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고 네. 구치소장이 형집행법에 따라 권한이 있는 사람의 석방 명령에 따라 이 수용자를 서류가 도달한 후에 5시간 안에 석방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서류에서 석방 일시를 지정했다면 그 시간에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백 기자하고 같이 뉴스투보 진행할 때 이 구속 취소 결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드문 사례여서 또 구속 기간 동안에 어떤 다른 쟁점이 부각되거나 이런 상황일 때 보통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구속 취소 자체가 신청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예. 구속 취소가 인용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네. 아마 인용된 적이 40년간 몇 번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 구속 취소도 사실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구속기간 그리고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 구속기간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이 인용이 될 것이라고는 가능성이 낮다고는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제 생각에는 이 구속 취소 결정이 구속 취소 자체도 이례적일 뿐더러 네. 그 해석론 자체도 상당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고 이제 검찰의 즉시 항고를 만약에 포기해서 석방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탄핵 심판 선고가 나기 전, 나기 후로 아마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재구속은 상당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형사소송법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곤 범죄 사실 동일한 경우에는 다시 구속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요, 우선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것이고, 이건 구속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재구속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구속이 가능한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거 하나뿐인데 이건 수사기관이 이전에 발견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네. 단순히 기존 증거를 재해석하거나 보강한 정도로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석방된다면 이제 재구속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또 탄핵 심판이 있잖아요. 이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사실 탄핵 심판은 지금 선고만 남긴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난달 25일에 변론이 종결이 됐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된 상황인데요. 다만 원칙적으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탄핵 심판은 별도의 절차로 그리고 형사 절차와 헌법 재판 절차의 의의도 다릅니다. 형사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요, 피고인의 신병 구속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직무 수행 중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위반했다면 그 위반이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음 주 정도로 아마 선고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탄핵 심판에도 수사 자료가 제공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사와 관련한 지금 구속이 취소됐는데 영향을 안 미칠까요? 어떻게? 이게 어떤 구속 사유에 대해서 당부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그 구속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 그건 절차법 위반이 문제라는 것이어서 어떤 탄핵 심판의 그 어떤 위법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판도 있잖아요. 재판에는 또 만약에 석방된다면 어떻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형사재판이 실제로 영향을 조금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그 재판 절차에 피고인이 원칙적으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공판 준비 기일이지만 공판 기일이 시작되면 실제로 출석을 해야 되고 아마 경비가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어떠한 사유에서든 불출석을 한다거나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되면은 재판이 길어지거나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번 질문을 드렸지만 구속 취소라는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앞으로의 어떤 우리 형사 절차나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좀 부각이 되어서 그렇지 구속 취소 결정 자체 그리고 신청 자체도 굉장히 드문 절차거든요. 이 때문에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결정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구속 취소의 경우에는 구속의 사유가 아예 없거나 그러니까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게 아니라거나 그런 아주 명확한 사유가 아니면은 이러면은 제대로 취소 결정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이 좀 많아질 것은 예상이 됩니다만 실제로 구속 취소가 인용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또 연결해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